다른 비디오들을 진행하기 전에 매크로들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매크로는 자주 사용되는 코드 조각들을 정의해 놓고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자 그러한 지시자인데요. 매크로는 sharp define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sharp define sum 매크로라고 하고 여기다가 x, y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앞으로 sum 매크로 한 다음에 x, y를 입력해준 모든 매크로들은 뒤에 있는 이 코드로 치환이 되게 돼요. 매크로들은 컴파일 직전에 코드로 치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스 전 처리 단계에서 텍스트로 대체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매크로를 펼친다, 매크로를 확장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매크로는 자주 사용되는 코드 조각을 짧은 키워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크로가 확장되었을 때 어떤 코드가 나올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코드 전체 모습이 안 보이니까 IDE 툴로 시각적으로 코드를 분석하거나 디버깅하기 힘든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썸 매크로라는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을 때 이 썸 매크로를 어디선가 불러서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코드가 될지 한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작성했던 매크로는 지워줄게요. 그런데 유니티 URP 쉐이더 코드는 특히 매크로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때문에 좀 혼선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매크로들은 그때그때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URP 쉐이더를 작성할 때 자주 보게 되는 텍스처 샘플링 관련 매크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작성했던 Simple Texture Shader를 URP 매크로들을 통해서 수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Texture 2D 대신에 Texture 2D 대문자로 이루어진 매크로를 사용해 주고요. 이렇게 베이스 맵을 텍스처 선언하는 부분을 묶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샘플러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샘플러라는 매크로를 사용해주고 샘플러 베이스 맵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우리가 프래그먼트 함수에 작성했던 이 샘플링 함수도 직접 샘플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샘플 텍스처 2D 한 다음에 베이스 맵과 그리고 샘플러 베이스 맵을 넣어주고 UV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단점은 있어요. 분명한 단점은 코드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자, 지금 젯브레인 라이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들이 펼쳐졌을 때 어떤 코드가 나올지 미리 보기가 돼요, 저는. 그래서 젯브레인 라이더의 기능인데, 이 텍스처 2D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텍스처 2D 베이스 맵이라는 코드로 펼쳐지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샘플러를 펼쳐보면 샘플 스테이트 샘플러 베이스 맵이라는 코드를 펼쳐지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밑에 우리가 작성했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여기다가 파일링 관련 이제 코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고요. 어쨌든 얘를 펼쳐보면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는 샘플 바이어스라는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는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는 샘플 코드였고요. 샘플 바이어스는 샘플 함수랑 비슷하지만 민맵 관련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샘플 텍스처 2D 매크로를 쓰면서 민맵 관련 파라미터를 받는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쉐이더 코드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이 아니라 오픈GL 2.0을 대상으로 하는 옛날 기기를 대상으로 쉐이더 코드가 컴파일 된다면 다른 코드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오픈GL ES 2.0 같은 경우는 텍스처 2D 타입과 샘플러 스테이트 타입이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러 2D라는 것으로 텍스처와 샘플 상태를 전부 다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픈GL ES 3.0이나 뭐 불칸 다이렉트X 메탈 코드와 오픈GL ES 2.0의 코드가 텍스처를 선언하는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텍스처 2D 샘플러 매크로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텍스처 2D의 매크로 소스로 들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이렉트 X 11 버전에 대응되는 매크로 사운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코드의 출처를 이제 살펴보면 어, 이제 쉐이더 코어 RP 라이브러리에 쉐이더 라이브러리에 다이렉트X 11 용도로 작성된 요 매크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다이렉트X 3D 11 버전 말고도 메탈, 불칸, GLES 2.0, GLES 3.0, GL 코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마다 이 매크로가 어떻게 사운되었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픈GL ES 2.0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텍스처 2D가 아니라 샘플러 2D라는 코드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샘플러 매크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샘플러 매크로는 그냥 텅 빈 텍스트로 대체가 돼요. 뭐 다이렉트 텍스트 3D나 혹은 이제 오픈GL 3.0 뭐 메탈 같은 데서 사용하게 되면 이 텍스처 2D랑 샘플러 매크로는 텍스처 2D 베이스 맵과 그리고 샘플러 스테이트를 내놓는데, 근데 오픈GL 2.0 버전에서는 샘플러 2D만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밑에서 작성했던 이 샘플 텍스처 2D 같은 경우도 오픈GL 2.0 버전에서는 구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함으로써 각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게 추적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sharp if, 뭐 defined, shader, API, GLES, sharp and if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스 API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코드를 다 작성해서 넣었어야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별로 조금씩 다른 코드를 내놓는데도 매크로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매크로는 분명히 코드를 모호하고 읽기 힘들게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꼭 사용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매크로는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어떤 매크로가 등장했을 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